고토 맨션 행방불명 토막살인 사건은 2008년에 일본 도쿄도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이다. 도쿄도 고토구 시오미에 위치한 한 맨션에서 여성이 행방불명되었고 이후 시체 조각이 유기된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유류품 중 발견된 것은 뼈 조각 하나와 카드 조각 하나뿐으로 사실상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008년 4월 18일 오전 8시경 도쿄도 고토구 시오미의 한 맨션에서 언니와 함께 살던 토조 루리카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신주쿠의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아침 출근길에도 언니에게 지하철에 도착했다. 지금 신호에 걸렸다는 평범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퇴근길에도 늘 하던 대로 연락을 주고받던 그녀는 오후 7시경 지하철에서 내려 지금 집에 도착했다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오후 8시 무렵 언니가 귀가했을 때 집안은 평소와는 다른 알 수 없는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루리카는 보이지 않았고 현관에는 귀걸이와 과자 봉지가 흩어져 있었으며 부엌 칼도 사라져 있었다. 언니가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도 받지 않았고 복도를 살펴봐도 흔적은 없었다. 전등을 켜자 현관 벽에 선명한 혈흔이 있었고 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맨션 CCTV를 확인했다. 오후 7시 28분 루리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만 이후 맨션을 나오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범인은 같은 맨션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는 건물 안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첫날 밤의 수색은 허사였다. 다음날 경찰은 입주민 협조를 받아 전 가구를 일일이 조사했지만 단서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맨션의 3분의 1이 공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장기화되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건 발생 36일째인 5월 24일 경찰은 피해자 집 916호에서 불과 2칸 떨어진 918호 거주자 호시지마 타카노리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2달 전 루리카가 이사온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루리카를 성노예로 만들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준비했다. 사건 당일 그녀가 귀가하자 현관 앞에 숨어있다가 덮쳤고 식칼로 위협해 눈을 가린 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때 언니가 귀가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 수사가 시작되었고 발각을 두려워한 그는 루리카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칼 2자루와 톱을 이용해 시신을 절단했다. 그는 피해자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머리를 잘랐다고 진술했다. 살인 직후 경찰이 그의 방을 수색했지만 그는 시신 일부를 골판지 상자에 숨겨두었고 경찰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이때 그는 침착하게 경찰에게 저 상자도 확인해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그대로 지나쳤다. 호시지마는 이후 약 보름 동안 시신을 은폐했다. 잘게 절단한 시신 일부를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출근길에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방식을 반복했다. 마지막 조각을 버린 뒤에는 완전 범죄를 확신했다고 한다. 그는 지문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 지문을 약품으로 지워 수사망을 피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지문이 원래대로 돌아오자 재채취한 지문이 피해자 집 현관의 혈흔 지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로 인해 그는 다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하수도 수색 결과 이미 대부분의 시신은 바다로 흘러간 상태였으나 작은 뼈 조각과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 조각이 발견되었고 DNA 감정 결과 피해자와 일치했다. 호시지마는 체포되기 전에도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앞에서 딸이 꼭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을 태연하게 내뱉기도 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난 뒤 게임업계 출신이라는 점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한때 세가게임즈에서 프로그래머 지망생으로 근무했지만 오락실 점장 업무를 맡기자 퇴사한 이력이 있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빠른 업무 처리로 평판이 좋았으며 직장의 급여도 높은 편이었지만 만원 버스를 타기 싫어 매일 택시로 출퇴근하거나 키보드가 더럽다고 장갑을 끼고 근무하는 등의 기행을 보였다. 한편 호시지마는 1975년 1월 오카야마현에서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생후 11개월 무렵 뜨거운 욕조에 빠져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학창 시절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자주 꾸짖었으며 어머니와의 상담도 무시되었다.
걱정해서 그는 부모에 대한 감정을 묻자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독립 후에는 부모에게 찾지 말라는 통보를 하며 인연을 끊었지만 검거 이후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편지를 보내는 등 아들을 지원했고 그는 조금만 더 일찍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따돌림과 여성과의 관계 실패로 인해 여성을 성노예화하지 않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에로동인지 작가로 활동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후타바 채널에 음란 그림을 올리는 야짤러로도 유명했는데 그의 그림과 글에서는 인체 절단, 성적 패티시가 드러났다. 한편 범인 호시지마가 체포된 2주 후에 7명이 사망한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묻혀버린다. 2009년 1월 13일 1심 재판은 도쿄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재판 과정에서 범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속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 자신의 억울했던 경험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등 횡설수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은 반성하는 척만 한다며 사형을 요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며 항변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범행의 계획성과 반사회성, 범행 후 사체 절단 및 사체 유기의 극단적 비인간성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 측은 살해의 계획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며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 규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며 살해 방식도 칼로 찌른 단순 살해 수준이고 피고인이 규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9년 2월 25일 검찰은 1심이 범죄의 잔혹성 등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평가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측은 비인간적 사체 손괴와 유기는 매우 엄중하나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점, 살해의 계획성과 살해 동기의 양상과 규정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할 정도에 미달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한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2009년 9월 24일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호시지마는 현재 치바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맨션의 918호는 2013년에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등장했다. 광고에는 시오미 역과 가까운 최신식 맨션, CCTV와 24시간 보안 장치, 도어락 완비, 여성도 안심하고 거주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또한 일본의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건물을 기록하는 지도 사이트인 오오시마랜드에도 사건 현장인 918호가 등록되어 있다.